보상 대응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2024년의 12월. 예년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 극심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은 소비 지갑을 닫아버렸고, 연말 특수조차 사라진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더해갔다.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자 각종 단체 모임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해야 할 서민들의 연말이 경기 침체와 전국 혼란 탄핵 시국은 자영업자들의 연말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의 폐업을 선택하는 수가 급속도로 늘어갔다.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농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며 시간만 끌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한 한덕수를 탄핵시키기 위한 법안에 내란 부역자들은 고작 한다는 것이 투표도 안 하고 농성만 하는 것이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연 이들은 내란을 빠르게 수습할 생각은 있었던 것일까? 국회에서 국민의 짐덩이들이 농성을 벌이던 그 시각. 어수선한 시국 혼란을 수습할 국민의 마지막 보루로 떠오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어떻게든 재판 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며 전체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에 동조라도 하듯 이날 아침에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지연작전의 신호탄을 알렸다.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윤석열 변호인단. 차근차근 기각 사유를 설명하는 재판관의 모습에서 의도적인 지연 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다.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 사유. 이날은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소추 사유 쟁점을 정리하고 사유별로 다툼 의사를 미리 정하는 자리였다.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국회가 제출한 소추 의결서의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맞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쟁점 정리에 있어서 의견을 이야기하라는 재판관에게 시간이 없어서 자료 검토를 못해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탄에 가까운 의견을 내놓는 피청구인 측 변호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쟁점 정리를 이제 하시는, 저희는 오늘 그 금일 소리만 발송했다는 것만 들었고, 기일 연기를 유도하려는 변호사에게 걱정하지 말고 다음 기일까지 천천히 답변을 제출해도 된다며 빌미를 주지 않는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정리하는 것이고, 다음 기일까지 그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추 사유 중 이제 형사재판으로 보일 수 있어 내란죄, 직권남용,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헌법 위반의 행위로서만 다루겠다는 국회 측의 의견. 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 측에게 이미 내뱉은 말이 있어서인 걸까? 자료를 못 봐 지금 당장은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피청구인 측. 그러면서도 심판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탄핵 심판 청구 자체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피청구인 측. 그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거는 네. 저 답변서에 적법 요건에 대해서도 다투신다는 취지신가요? 네. 네. TV로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다 확인한 사실에 대해 다투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툴 것처럼 말하다가 스스로도 너무 어이없는 얘기에 민망한지 멋쩍게 웃고 마는 피청구인 측 변호인.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날 우리가 다 뉴스에서 봤지만 답변서에 그러면 일단은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켜본 그날의 사실을 무슨 수로 다투겠는가.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빠르게 수긍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다. 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록 제출이 왜 안 됐냐는 질문에 정리해서 나중에 제출하려 했다는 피청구인 측. 그동안의 국회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계엄을 보자면 작성이 됐을 리 없는 국무회의록이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이 됐다.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있다. 그런데 회의록만 작성 안 됐다. 그러면 참석한 사람, 그리고 일시, 장소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서 답변을 내실 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인 측에서는 특별히 하신 말씀. 절차 진행 관련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 막바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는 재판관에게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은 한탄을 쏟아낸다.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이 소추 의결서의 사유에 포섭된 것을 새로운 소추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재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추사유의 확장이 아니라 소추사유의 말하자면 특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데 왜 이 사건을 먼저 시급하게 하냐며 재판관들의 합의된 사항인지 근거가 있는지를 묻기까지 하는 피청구인 측 변호인. 마치 신문하는 듯한 변호인의 질문은 수명 재판관인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에게는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정영식 재판관은 타이르듯 설명하면서도 경고의 의미로 충분한 답변을 던지며 1차 준비 기일이 종료됐다. 신속하게 처음부터 그랬지만 신속하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고 판단을 해드리고 그 대신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